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계산 작업이요. 계산 작업에 보니까 지금쯤 이렇게 이제 배점이 총 30점이 되어 있고요.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계산 작업 문제 보게 되면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5문제가 나왔는데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서 그랬어요. 자, 우리 표 1 그러면 이 큰 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표 1번에서 우리 출자 금액이 있고 상한일이 있고 우리 대출 금액이 있대요. 자, 우리 출자 금액은 지금 전부 다 C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 있고요. 우리 상한일은 F열에 쭉쭉쭉 들어 있고 그리고 대출 금액은 우리 G열에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K의 1번 셀 그 기준일을 이용하래요. 우리 K의 1번 셀에 보니까 기준일이다 라고 해서 2021년 우리 4월 1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준일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얘네들을 이제 이용해서 I의 3에서 I의 30번 그 영역에다가 우리 추가 대출 여부 그걸 이제 표시해라. 지금 여기다가 추가 대출 여부를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추가 대출 여부라는 거는 우리 대출 금액 나누기 출자 금액 그렇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0.5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상한일의 연도에서 우리의 기준의 연도를 이제 서로 뺐을 때 그 값이 이제 8 미만일 때 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추가 대출 여부가 가능이라는 게 이제 출력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나온 이 조건과 이 뒤에서 나온 이 조건을 봤을 때 지금 중간에 이고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우리 이제 대출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우리 대출 금액 나누기 우리 출자 금액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그게 이제 0.7 이하여야 된대요. 그리고 상한일의 연도에서 기준일의 연도를 뺐을 때 그 값이 이제 8 미만이면 이제 보류라고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하래요. 그때 우리가 보류가 되기 위한 그 조건에도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있고 이곳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또 이거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우리 추가 대출 여부가 이제 보류다 그 얘기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대출 금액 나누기 출자 금액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그 값이 0.7을 초과해야 된대요. 그리고 상한일의 연도에서 기준일의 그 연도를 이제 뺐을 때 그 값이 이제 8 이상이면 불가능이래요. 그때 이 불가능을 이제 출력하기 위한 그 조건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인데 그 사이에 보니까 이제 이거나로 묶여 있죠. 그러면 불가능이 되기 위한 거는 앞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거나 뒤에 있는 조건을 이제 만족해 주면 돼요. 해서 이 둘 중에 이제 한 개라도 이제 만족하게 되면 추가 대출 여부는 불가능. 그걸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가 대출 여부에다가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게 추가 대출이 이제 가능하다. 요걸 이제 출력해 주든 보류를 출력하든 불가능을 출력하든 이렇게 이제 세 개 중에 한 개의 값을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출 금액 나누기 이제 출자 금액 그걸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대출 금액이라는 거는 지금 지열에 쭉쭉쭉 들어있으니까 얘를 그냥 써주면 되고 우리 출자 금액도 우리가 이제 C열에 쭉쭉쭉 들어있으니까 우리 대출 금액 나누기 출자 금액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상한일의 연도와 우리 기준일의 연도를 서로 이제 빼줘야 돼요. 상한일은 지금 여기 F열에 쭉쭉쭉 들어있으니까 이곳에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도만 추출해야 되고 그리고 기준일이 지금 우리 K의 1번 셀에 들어있죠. 이곳에 또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연도만 이제 추출해 줘야 돼요. 그때 이제 연도만 추출할 때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능을 이제 출력할 때는 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이 사이에 이제 이고로 묶여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류라는 거를 이제 출력할 때도 우리 첫 번째 조건이 지금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조건이 이렇게 있죠. 그 사이에도 이제 이고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들을 서로 이제 묶을 때 우리가 이제 AND로 묶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가능 얘를 이제 출력하기 위한 그 조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두 번째 조건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그 사이에 보니까 이거나로 묶여 있죠. 그러면 우리가 불가능 얘에 대한 이 조건을 쓸 때는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오화로 이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서로서로 전부 다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f s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때 if 함수 요 함수의 생김새부터 좀 보고 지나가자고요. if s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1번을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인수 1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건이 또 있을 때는 그때 그 뒤에다가 똑같이 이제 조건 2번 써주고요. 인수 2번 써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3번, 인수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뒤에다가 계속해서 추가로 우리가 써주면 돼요.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 출력해라.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요거 이제 출력해달라.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 출력해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대출 여부 요거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if s하고 이렇게 이제 함수명을 써주고 그때 우리가 이제 가능을 이제 출력하기 위한 이 조건과 이 조건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이 조건은 우리가 중간에 이고로 이제 묶여 있으니까 우리가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조건을 쓰기 전에 end 함수를 먼저 열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대출 금액이 지금 이곳에 있죠. 대출 금액 나누기 우리 출자 금액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그 계산한 그 값이 0.5 이하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거나 같다 0.5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상한 1에서 우리가 일단 연도를 먼저 추출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연도를 이제 추출할 때는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어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한 1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상한 1에서 우리 연도만 이제 추출해 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빼라. 뭘 빼냐? 우리 기준일의 연도를 이제 빼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또 기준 1에서 연도만 추출해야 되니까 이어라고 써주고 내가 기준일이 들어있는 요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상한일의 연도에서 우리 기준일의 연도를 빼라. 그렇게 이제 뺀 값이 8 미만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그 뒤에다가 짝다 8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 써주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죠.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end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가능이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컴마 찍어주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요만큼 우리 조건 1번과 인수 1번 쓴 거 있죠? 요만큼을 이제 우리가 블록으로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C요. 복사한 다음에 그 뒤에 가서 이제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가 쭉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씩 바꿔주면 되겠죠. 어차피 똑같이 대출금액 나누기 출자금액 그거 이제 계산해 줄 거예요. 그 값이 이번에는 0.7 이하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0.5 이하야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0.7로 이렇게 이제 굳혀주고 그리고 상한일의 연도 빼기 기준일의 연도 그걸 이제 계산해야 돼요. 그것도 계산하는 그 식이 똑같겠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얘도 이제 8 미만이면 그랬어요. 어차피 짝다 8하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얘는 이제 변하는 게 없죠.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이요. 우리 첫 번째 이 조건과 이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e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하면 그때는 이제 보류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불가능 요거 이제 출력하기 위한 그 조건들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 뒤에서 우리가 또 붙여넣기 한번 더 할게요.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조건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요거 이제 조금만 수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불가능 얘를 이제 출력하는 그 조건은 이 조건을 만족하거나 아니면 이 뒤에다 쓴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데 그때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그 사이에 이거나로 묶여 있으니까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겠죠. 해서 아까는 우리가 end라고 그렇게 썼지만 요 end를 이제 우리가 오화 함수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오화 함수로 바꿔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 대출금액 나누기 출자금액 그거 이제 계산했죠. 그거 이제 계산한 게 이번에는 0.7을 초과하냐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해서 그 뒤에 우리 작거나 같다 0.5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크다라고 바꿔주고요. 0.7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0.7을 초과해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도 우리 상한 1의 연도에서 기준일의 이제 연도를 빼주면 되는데 그게 이번에는 8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상한 1의 연도를 구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준일의 연도를 구해서 서로 빼줬죠. 그 값이 8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해서 우리가 크거나 같다 8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여기서 이 첫 번째 조건과 여기서 쓴 이 두 번째 조건이 있을 때 그때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우리가 우하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고 이 두 개의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그때는 이제 불가능이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맨 뒤에서 이제 if s 요 함수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 쓴 식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여러 줄로 표현이 돼서 알아보기가 힘들죠. 일단은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한번 땅 하고 누를게요. 눌렀더니 얘는 이제 보류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산해 놓고 우리가 이제 채우기 핸들을 할 때는 지금 여기서 쓴 이 식들을 전부 다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해서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식을 쓸 때 대출 금액은 얘로 잡았고요. 우리 출자 금액은 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한 일도 얘로 잡았죠. 요 세 개 셀들은 계속해서 내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해서 이 값들이 전부 다 이제 계속해서 변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이 기준일이 들어간 요 셀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해서 우리가 이 기준을 잡았던 그 셀이요. 그 셀에는 우리가 이제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싹 다 세 군데 모두 다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보류라고 나온 것도 있고 불가능이 나온 것도 있고 보류다, 불가능이다, 가능이다 그렇게 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계산이 다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그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썼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식을 쓴 게 너무 길어서 요게 이제 한 줄에 다 보이지 않으니까 요거 이제 잘라서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금 식을 써준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쓴 거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식을 보게 되면 우리의 가능이요. 가능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은 지금 이 조건과 이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능을 이제 출력할 때 그때 이제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줬어요. 그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end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 금액 나누기 우리 출자 금액 그렇게 이제 계산한 게 0.5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한 일의 그 연도를 추출해 달라. 그리고 기준일의 연도를 추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빼줬죠. 그렇게 이제 뺀 값이 8 미만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8 미만인지 그거 이제 물어본 겁니다.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 가능을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보류가 되기 위한 그 조건이요. 그 조건도 이제 두 가지가 나왔었죠. 우리 대출 금액 나누기 출자 금액 그렇게 이제 계산한 게 0.7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상한일의 연도에서 기준일의 연도 뺀 게 8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때 그 사이도 우리 이고로 이제 붙겠으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end로 싹 다 이제 묶어준 거예요. 그때 우리 이렇게 우리 대출 금액 나누기 출자 금액 그렇게 계산한 게 0.7 이하야 0.7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고 그리고 상한일의 연도에서 기준일의 연도를 뺀 값이 우리 8 미만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한 겁니다.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그때 이제 보류를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이제 불가능이요. 불가능을 이제 출력해달라. 그때 이제 불가능을 출력하기 위한 그 조건도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한 게 0.7을 이제 초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산해 준 게 우리 8 이상이면 이제 불가능을 이제 출력해 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지금 이거나로 묶여 있죠. 해서 둘 중에 이제 한 개라도 만족하면 전부 다 이제 우리 불가능을 이제 출력해 줘야 돼요. 해서 우리 첫 번째 조건과 우리 이 두 번째 조건을 싹 다 이제 오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 준 겁니다.
해서 우리 이제 대출 금액 나누기 출자 금액 그거 이제 계산한 게 0.7을 초과해 0.7을 초과해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써준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상한일의 연도에서 기준일의 연도를 뺀 게 8 이상이면 8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이 둘 중에 한 개라도 이제 만족하면 우리 불가능 얘를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해서 지금 여기다 쓴 식을 보게 되면 식이 엄청 길어서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죠. 해서 우리가 이 조건 한 개씩 한 개씩 따로따로 놓고 보면 별거 없다고요. 괜히 이제 식이 길어서 어려워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또 표 1번에서 하래요. 표 1번에 보면 지금 좀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대출일이다, 상한일이다, 그 다음에 대출금액, 연이율 이 네 가지를 이용하래요. 우리 대출일은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상한일은 바로 뒤에 있죠. 그리고 대출금액도 바로 뒤에 있고 연율도 여기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월별 대출 상한금을 구한 다음에 표 2번에 보게 되면 기업 건전성 기준표가 있대요. 거기에서 월별 대출 상한금의 건전성 기준을 찾아서 우리 제2의 3번부터 제2의 30번 이 영역에다가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월별 대출 상한금을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 달마다 이렇게 이제 대출 받았어요. 대출 받았을 때 이제 매달마다 이제 얼마씩 상한을 해야 되는지 그 금액을 구한 다음에 표 2번에 보면 기업 건전성 기준표가 있죠. 여기서 이제 건전성 기준에 보면 상중하가 들어있는데 이 상중하를 여기다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매 달마다 이제 상환해야 되는 그 금액이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중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월별 대출 상한금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매달마다 이제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PM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PMT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좀 보자고요. PMT라는 함수요. PMT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자 찍어주면 되죠. 이자 찍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기간 찍어주고요. 기간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현재 가치를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 찍어주면 되고요. 미래 가치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다가 우리가 납입 시점만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납입 시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월 말이냐 이제 월 초냐 거기에 따라 바뀌는데 우리가 월 말일 때는 0을 쓰든 생략을 하든 둘 중에 이제 하나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월초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1이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납입 시점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납입 시점을 찍어주면 되는데 지금 문제를 읽어봤을 때 이거는 이제 월 말인지 월 초인지 그런 게 안 나왔어요. 안 나오면 우리가 납입 시점 그냥 생략하고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도 이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래 가치도 생략해버리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 찍어줄 거는 이자하고 기간하고 현재 가치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재 가치는 여기 대출 금액을 찍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는 여기 보니까 연이율로 계산이 돼서 나왔죠. 그리고 기간 여기 보니까 이제 대출 기간은 상한일의 연도 빼기 우리 대출일의 연도로 그렇게 해서 기간을 계산하래요. 그럼 우리가 대출일과 상한일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연도를 먼저 구해서 서로 빼줘야 되겠죠. 그때 지금 대출일이 됐든 상한일이 됐든 월일이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연도만 추출한 다음에 우리가 기간을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이자가 됐든 기간이 됐든 이런 것들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이제 월로 입력해 줘야죠. 함수 쓸 때 우리가 이제 기간도 이제 월로 이제 입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PMT라는 함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색깔 좀 바꾸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월별 대출 상한금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우리가 PMT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PMT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맨 앞에다가 이제 이자를 월로 계산해서 우리가 써줘야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연이율로 나왔으니까 연이율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 이제 월 이자가 되겠죠. 월 이자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기간을 월 단위로 찍어라 라고 했는데 일단은 대출 기간이 상한일의 연도에서 대출의 연도를 빼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상한일 여기에서 이제 연도를 꺼내라 그거 빼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 또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출일이요.
해서 얘네들을 서로 빼주면 이제 몇 년인지 몇 년 동안 대출을 받는지 그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월 단위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1년은 12개월이니까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12만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처럼 식을 제가 이렇게 써버리면 빼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을 때 곱하기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더 높으니까 얘네 두 개 값을 먼저 곱해요. 곱한 다음에 얘를 빼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도에서 이 연도를 빼라. 이걸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가로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값에다가 곱하기 12를 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간까지 다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출 금액을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미래 가치 찍어야 되는데 미래 가치도 없고 나위 시점도 월 말이다 월 초다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대출 금액까지 찍어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한 달에 43만 9,558원씩 계속해서 납부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체육연들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커말 시험에서는 이 PMT의 결값이 양수로 나오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대출금액 여기다가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왜 붙이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커말 시험에서는 무조건 그 결값을 양수로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이더라. 그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수로 이렇게 나오게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여기서 구한 그 값이 월별 대출 상환금이에요. 그럼 내가 구해놓은 이 상환 금액이 지금 이 범위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서 우리가 상중하 얘네들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때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PMT 쓴 거 있죠. 요거 싹 다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자고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 이제 vlookup 하고 써주면 되겠죠. vlookup이라고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찾을 값이요. 맨 앞에 찾을 값을 찍어주면 되는데 내가 지금 방금 구했던 거 컨트롤 V에서 PMT로 구한 이 금액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참조 범위에 찾아라. 그때 이제 이 참조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이 범위에 참조해서 이 건전성 기준 얘네들을 가져가야죠.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서 우리는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건전성 기준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뒤에서 2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Vlookup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여기는 중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이제 91,321원이니까 얘는 이제 상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22만원이 넘어가니까 얘는 이제 중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도 이제 중하고 나올 거고요. 여기는 이제 50만원 넘었으니까 이제 하하고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육연들을 쭉쭉쭉 해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구해주면 이렇게 해서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거 정리 좀 하자고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PMT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우리 이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만큼 계산한 게 우리 기간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G의 3번 셀 찍은 게 우리 현재 가치요. 미래 가치다 나올 시점이다. 이거는 문제상에서 언급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전부 다 생략하고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 달마다 매월 이제 얼마씩 상환해야 되는지 그 금액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Vlookup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PMT로 구한 그 값을 찾아달라. 어디에서? 이 참조 범위 찾아라. 찾아서 얘는 이제 Vlookup이니까 두 번째 열에 있는 그 값을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보게 되면 관할 지부가 있고 대출 금액이 있대요. 자, 관할 지부가 지금 이곳에 D열에 쭉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대출 금액은 지금 G열에 쭉쭉 이제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표 3번에 N의 9번에서 N의 12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관할 지부별로 대출 금액에 뭘 구해라? 합계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결값을 나타낸 이 곳을 봤을 때 지금 여기서는 이 관할 지부들 중에서 마포랑 똑같은 거 찾아서 그 대출 금액에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합계를 구할 때 조건이 딱 하나 나온 거죠. 이 마포만 만족하면 돼요. 그때 이제 문제 보니까 if하고 우리 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합을 구할 거니까 sum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 그 뒤에 가서 이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의 관할 지부요. 관할 지부가 들어있는 디열 싹 다 범위 잡아주고요. 여기에서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마포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포랑 똑같은 걸 찾아서 어떤 거에 합계 구해라. 우리 대출 금액이요. 계산할 범위를 여기를 쫙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if 가로 닫고 맨 뒤에서 이제 sum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뭘 해줘야 돼요?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구분해야죠. 그래서 이만큼 우리 관할 지부가 들어있는 이 범위는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출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이 대출 금액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4번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M의 9번 이 마포 잡아놓은 거죠. 내가 첫 번째 간 계산할 때 마포가 계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 계산할 때는 광진, 세 번째는 강남, 네 번째는 동대문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되니까 얘는 그냥 달러를 붙이지 않고 그냥 놔두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배열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이렇게 했더니 결값이 이렇게 나왔고요. 요거 이제 채우기 현재만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대출 금액의 합계가 각 관할 지부별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sum하고 if를 이용해서 이제 합계를 구할 때 이게 이제 조건이니까 조건 이렇게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 이제 계산할 그 범위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에 이 범위에 들어있는 그 값을 반환해라. 그게 이제 if 함수에서 반환된 그 값이죠. 그 반환된 값에 뭘 구해라? sum,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출 금액의 합계를 이렇게 해서 구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보게 되면 출자 금액이 있대요. 출자 금액이 지금 우리 C열에 쭉쭉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관할 지부요. 관할 지부가 우리 D열에 쭉쭉 들어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표 3번에 5의 9번에서 5의 12번 그 영역에 관할 지부별로 최고 출자 금액의 전체 순위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얘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출자 금액이 쭉쭉 들어있었는데 만약에 관할지부 마포에서 출자 금액이 가장 큰 게 만약에 3억이에요. 3억이고 그 다음에 광진에서는 이제 10억이래요. 그리고 강남에서는 20억이고 그 다음에 동대문에서 15억이래요. 최고 금액이요. 그러면 이제 각 지부별로 출자 금액의 최대값을 먼저 구해요. 구했을 때 지금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왔을 때 이 마포 3억이 전체에서 몇 등인지 순위가 몇 위인지 그거 이제 구하고 광진은 이제 10억인데 이 10억이 전체에서 이제 몇 등인지 그거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각 지부별로 출자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if하고 max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값을 먼저 구해요. 각 지부별로 구한 다음에 그것들의 이제 순위를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최대값 먼저 구해볼게요. 자, 는이라고 쓰고 우리 맥스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if 열어주면 되겠죠.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때는 조건이 하나죠. 전체 데이터에서 출자 금액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마포들 중에서 관할지부가 마포인 그 데이터들 중에서 최고 출자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 이제 구할 거예요. 그럼 마포라는 이 조건이 하나 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조건 써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할 지부요. 이 관할 지부들 중에서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이 마포랑 똑같은 거 찾아라. 찾아서 어떤 거에 최대값 구해라. 우리 출자 금액이요. 그래서 우리 출자 금액 싹 다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식 뒤에 가서 가로 닫아주고 그리고 우리 맥스가로 맨 뒤에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구분해야 되겠죠. 자, 이 범위 우리 관할지부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출자 금액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4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M의 9번 그러면 마포죠.
내가 첫 번째 칸 계산할 때 마포구 구하는 거고, 두 번째 칸은 광진 거, 세 번째 칸은 강남 거, 네 번째 칸은 동대문 거 구해야죠. 이 M의 9번 셀은 계속해서 변해야 되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금액이 요만큼 나온대요. 요 뒤에 보니까 위라는 글자가 붙은 거 보니까 여기는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순위 구하는 칸이니까. 해서 아무튼 여기서 출자 금액의 최대값을 다 구했습니다. 구했으면 각각 이 금액들이 전체 출자 금액 중에서 몇 등인지 그 순위를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순위 구할 때 우리가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요 맥스식 있죠?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그리고 이제 랭크 EQ 좀 써보자고요. 그래서 랭크.EQ 하고 이렇게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맨 앞에다가 이제 내 거 찍어주면 되죠. 자, 내가 지금 방금 구한 이 최대값이요. 이 최대값이 컴마 어디에서? 이 전체 출자 금액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출자 금액 싹 다 범위 잡은 이 범위 있죠? 이 범위도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라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얘가 1등이래요. 그래서 이제 채우기 엔들만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1이다, 5이다, 4이다, 9이다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순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자, 그럼 요 식 좀 보자고요.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자, 우리 랭크 EQ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최대값이죠. 이 최대값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랭크 EQ 함수를 쓴 거예요. 그때 이제 최대값을 구할 때 맥스하고 if를 이용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출자 금액 중에서 맥스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놓고 그 최대값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랭크 EQ를 싹 다 이제 묶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fn 대출 안전성 얘를 이제 작성해서 K3번에서 K30번 그 영역에 대출 안정성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지금 이 칸들을 전부 다 이제 계산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어서 계산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fn 대출 안전성이라는 거는 출자 금액이랑 대출 금액 이 두 가지 값을 인수로 받아서 값을 되돌려 준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fn 대출 안정성이라는 거 어떻게 계산하냐? 대출 금액 나누기 출자 금액.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눈 그 값이 0.9 이상이면 위험이다. 0.5 미만이면 안전이다. 그 외에는 공백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if하고 else문을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러 가자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 때 우리가 Alt하고 F11번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 주면 되겠죠? Alt하고 F11번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 떴고요.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 때 삽입의 모듈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삽입 모듈에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 쓸 수 있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곳에다가 우리가 코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퍼블릭 펑션하고 요거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자, 이제 써보자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퍼블릭 하고 써주면 되죠? 그래서 퍼블릭 펑션 fn 대출 안정성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출자 금액 컴마 대출 금액이요. 이렇게 쓰고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누르면 이제 엔드 펑션하고 자동으로 뜨죠. 자, 그럼 이제 if 명령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if 쓰고요. 자, 대출 금액 나누기 출자 금액이요. 출자 금액 이렇게 이제 계산한 그 값이 0.9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에다가 이제 THEN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한 값이 0.9 이상이면 위험이라고 출력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0.9 이상이면 fn 대출 안정성이요. 안정성은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위험이라고 출력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요거 if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컨트롤 C에서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하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else 만약에 첫 번째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하고 컨트롤 V에서 요만큼씩 이제 붙여 넣었습니다. 붙여넣고 두 번째로 이제 물어볼 거는 0.5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식만 고쳐주면 되죠? 해서 작다 0.5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만약에 0.5 미만이라면 뭐라고 출력해라? 안전이라고 출력해달라.
이렇게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else라고 써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빈 공백으로 출력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fn 대출 안정성은 뭐라고 출력해라? 빈 공백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 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f는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nd if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요. 그래서 지금 요만큼 계산한 게 0.9 이상이야. 0.9 이상이면 위험이라고 출력해달라.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값이 0.5 미만이면 안전이라고 출력해달라. 이 조건도 만족 못하고 이 조건도 만족 못하면 대출 안정성은 빈 공백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썼으니까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fx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fx 찍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범주 선택해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럼 제가 지금 방금 만든 거 여기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얘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누렸더니 출자금액 찍어라. 출자금액 첫 번째 사람 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대출금액 첫 번째 사람 거 대출금액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렸더니 빈 공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계산이 안 된 게 아니에요. 빈 공백이 출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채우기 힘들면 마지막 셀까지 쭉쭉쭉 해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빈 공백도 출력이 됐고 위험도 나왔고 그 밑에 안전도 나왔고 그 밑에 이제 안전이다 위험이 돼서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의고사 이외에 있는 이 5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5문제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문제만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